내가 듣는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 감정 관리를 내가 잘 해야죠. 표정 관리 잘해라 이게 아니에요. 감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표정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가식은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아기 때나 통하지.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육아빠 정우열입니다. 육아빠 채널에서 라이브를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 한 2-3시간만 나의 시간인 경우가 많고, 그 소중한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신 거니까 그 시간을 헛되게 쓴 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유익한 시간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몰래 네, 직장인분들은 이런 게 있죠.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공부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게 현실이고, 임신했을 때는 건강하기만 바라다가 좀 건강한 것 같으면 성격이나 정서적으로 괜찮기를 바라다가 모든 게 다 갖춰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왕이면 공부도 잘했으면, 이게 이제 모든 부모님들의 비슷한 흐름인 것 같고요. 저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는 직업적으로 학구열이 굉장히 센 지역에서 진료를 10년 하고 있고, 다양한 연령대의 미취학, 초등, 중등, 고등, 성인 이렇게 보지만, 공부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너무 정서를 좀 생각하지 않은 뒷전으로 여겼던 아이 본인도 있고요. 또 부모님도 있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공부정서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었고요. 오늘은 아이마다 또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니까 어떻게 그거를 좀 바라보고 도와주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호구조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나이를 여기다가 좀 표현해 주면 제가 참고해서 맞춤형 강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6, 초3, 초6, 4. 네, 저희 아이들은 초5, 초4 하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학년도 그렇지만 이제 고학년으로 넘어간 타이밍, 또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때 이제 공부를 그래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육아에 여러 가지 고비가 있지만 숙제시키는 것만큼 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험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릴 때도 떼쓰고 이런 것도 고비고, 자꾸 말싸움하고 기싸움하는 것도 고비지만 숙제를 시키는 게 또 큰 고비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라는 그런 아이상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금수저를 바라듯이 우리는 알아서 숙제하고 감정 조절도 잘하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고 이런 거를 바라지만, 현실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 성격이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좀 수월하지 않은 것들만 모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형은 이렇습니다. 불안한 아이, 예민한 아이, 의욕이 없는 아이, 자신감이 없는 아이, 집중을 못하는 아이, 승부욕이 너무 심한 아이. 뭐 이거에 해당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다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 입학 앞두고 긴장되는 분도 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누구나 다 긴장되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긴장되는 시기들이 좀 있지만 지금 이 시기가 진짜 제일 긴장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고, 또 정신과 상담이나 내담자로 오시는 분들도 잘 지내다가도 이 시기가 되면은 많이 힘들어지는 걸 많이 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불안한 아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속하고, 채팅창만 봐도 그렇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엄마가 불안하죠. 모든 분들이 뭐 부모는 불안하지만 특히 원래 좀 불안한 편인 분들이 육아를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도 찾아보고 강의도 듣고. 근데 이제 아이도 불안한 거죠. 기질을 물려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보고 배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개념이 불안을 바라보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부모가 불안해서 스스로가 힘들어한 삶을 살고 그것 때문에 좀 위축됐고, 그리고 불안한 건 좀 안 좋은 거다, 이런 식의 고정관념을 가지면 아이들의 이런 면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 그럴수록 아이를 더 불안을 자극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불안이 더 커지고, 이런 악순환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근데 정도 차이가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잘 적응하기 위한 그런 기질인 거라서, 그거 자체를 안 좋게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안 좋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거를 또 내 위에서 분위기상 안 좋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거라서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의 불안이 있어야지 잘 또 생활할 수 있고 아이도 잘 키울 수 있고 아이도 또 잘 클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불안이 크냐가 아니라 불안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아이의 불안한 장면들을 볼 때 공감이 돼요. 오늘 공부 정서인데 불안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공부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새로운 상황, 그 다음에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딱 됐었을 때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당연히 공부는 몰랐던 걸 배우는 거니까 새로운 거고, 생각보다 그냥 미취학 때부터, 뭐 한글을 배울 때부터, 구구단을 하나씩 익힐 때부터, 알파벳을 배울 때부터 불안이 많은 아이들은 그게 이제 버겁거든요. 내가 잘하고 싶다. 혹시 틀리거나 못하면 어떻게 될까?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게 있고, 근데 부모가 그런 걸 바라보는 관점이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표현하거나 했었을 때 공감이 어려워요. 공감이 어렵다기보다는 수용이 어렵죠.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공감해서 너무 이입이 돼서 그거가 괴로워서 그거를 빨리 이렇게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서 아이를 모질게 대해서 좀 그러지 않도록 해주고 싶은 건데, 결과적으로는 더 불안하게 만들죠. 불안과 두려움은 비슷한 흐름인데, 결국에는 불안한 아이에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공부를 하게끔 그 불안이라는 거를 더 이용해가지고 공부를 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은 그게 좀 제일 효율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하지만 좀 조금만 길게 봐도 그 불안은 더 강화되는 거고,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지만 아주 오랫동안 해야 되는 공부, 뭐 최소 10여 년이고 요즘에는 평생 공부인데, 공부라는 것에 불안이라는 정서가 맞물리게 되는, 그게 한 번 맞물리면은 그거를 좀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책만 펴도 또는 그냥 학원 생각만 해도, 특히나 시험 보거나 이런 날은 더 그러고, 그런 걸 계속 꾹꾹 참고 견디고 하면서 몇 년을 지내다 보면은 결국에는 터지죠. 터지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등학생만 돼도 우울증도 있고 강박이 굉장히 또 흔하고 틱 이런 것도 있고, 물론 모든 게 다 이런 환경적인 건 아니지만 기질적인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이런 상황들이 또 더 심화를 하죠. 불안에 높고 낮으면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건가요? 타고나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근데 후천적으로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요. 근데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타고난 기질을 인정하지 않는 게 더 불안을 키우는, 그게 굉장히 큰 것 같고, 그거를 주로 저는 그래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 왜냐면 내가 나의 불안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아라는 거는 항상 그렇지만 결국에는 나를 돌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만큼 괴롭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공감을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자기를 좀 이해하면서 수용해야지 아이를 수용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 그래야지 그거를, 불안을 활용해서 오히려 더 공부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한테는 불안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원래 불안이 큰 아이들은 자연스럽지만 너무 그 데이터가 많아서 다루지를 못해요. 그리고 원래 아이들은 잘 못 다루는데, 원래 많은 아이들은 더 많이 쌓이겠죠, 감정이. 근데 감정은 푸는, 그 해소를 하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뭐 쓸데없이 딴 거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하는 식으로 감정이 풀리는 건 아니고요. 내가 경험한 그 감정을 내가 스스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소 방법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근데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을 회피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어떤 불안한 경험을 했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뭐 공부 관련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 마음속에서 그냥 이렇게 담아둬요. 최소한 집에 와서 엄마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그거를 같이, 그냥 뭐 어떻게 금방 해결책이 없더라도 그냥 내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또 듣는 사람이 그 나의 불안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게 사실은 상담 치료하는 이유고. 근데 불안해서 그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안 꺼내요. 그래서 부모가 그거를 좀 연습을 평상시에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거를 연습시키려고 하면 연습이 안 돼요. 왜냐면 불안이 너무 크니까. 원래도 큰데 그땐 더 크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 감정은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불안 따로 뭐 따로, 그래서 불안만 연습하고 이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나의 마음을 늘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연습을 하려면은 그 대상인 부모가 내 말을 좀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근데 이제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들어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고민이 애들이 얘기를 안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모가 들어는 주고 싶은데 들어줄 때의 반응, 특히나 불안한 부모는 편안한 마음으로 듣질 못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몰입하고 아이의 그런 불안한 상황에 막 이입하고, 그래서 내가 바로 벌써 그 얘기 들으면서 막 표정 굳고 막 불안해하고 이러면은 아이는 그게 나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은 못해도 그거를 이제 회피하게 돼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엄마가 불안해지는 것 같고 예민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나의 일상에 간섭하는 것 같고 개입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나는 더 불안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식으로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감도 그렇고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연습시키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취조하는 식으로 하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가 얘기할 때 내가 듣는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 감정 관리를 내가 잘 해야죠. 표정 관리 잘해라 이게 아니에요. 감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표정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애들은 생각보다 아시겠지만 특히나 지금 뭐 불안한 아이도 그렇고 예민한 아이도 그렇고 굉장히 촉이 좋아요. 분위기를 잘 느껴서 엄마가 괜찮아 뭐 이렇게 잘 얘기해봐 이렇게 말은 해도 표정이 좀 굳어 있거나 엄마가 거기에 긴장해 있거나 또는 그 이후로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거나 하면은 그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런 가식은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아기 때나 통하지. 이제 초2 여아가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모가 봐서도 좀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은연중에 애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떨쳐내지 못하는 건가, 자기는 멍청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야 하고 너무 자책한다. 네. 이런 마음을 좀 바꿔주고 싶은 거는 당연한데 순서가 바꿔지는 거를 먼저 하면 안 되고요. 우선은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를 우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그 포인트가 있어요. 왜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자기 친구 누구랑 비교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과목에 대한 걸 수도 있고, 그냥 뭐 동생이랑 비교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아이만의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 인정해야지만 아이가 조금은 마음이 열려서 그 이유를 또 표현할 수가 있고, 그 이유를 표현해도 또 인정해주고 그렇구나.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희망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너무 반복하면 아이가 또 불안한 아이들은 내가 그러다가 못하면 어떡하지? 잘할 수 있다 그랬는데 못하면은 더 실망하지 않을까? 잘할 수 있는데도 못하면 더 나는 형편없는 애인데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도 아이 반응 봐가면서 조절해서 해야 되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하고 못하고가 뭔지, 보통은 잘하고 못하고를 어떤 성적이나 점수로 아이들은 여기기가 쉬운데 잘하고 못하고는 그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거는 태도. 내가 그 과정에서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하나 내가 성장해가는 걸 내가 느끼는 거고, 그 비교는 남이나 형제가 아니라 나의 과거인 거고, 이런 식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부모가 그런 가치관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정서를 다룰 때 역시 중요한 거는 공부에 대한 나의 정서를 좀 봐야 되는데, 역시 많은 분들이 공부에 대한 나의 정서가 이미 좌절감이 크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면은 그거를 또 나도 모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부담감으로 아이를 대하게 되거나, 근데 아이는 그걸 또 느껴요. 당연히 표정만 봐도 아는데 어떡하냐. 네, 표정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어떡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그래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공부에 대한 정서를 봐야 되는 거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자꾸 봐야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아이를 키우기 위한 부모로서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아빠 유튜브에서 계속 부모 심리를 다루는 거고, 공부라는 건 새로운 정보의 연속이고, 뭐 학원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과목이 계속 바뀌고 이제 새로운 걸 배우는 거라서 완벽하게 그거를 예측 가능하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민이라는 거는 우선은 보셔야 될 게 감각이에요. 감각. 물론 감정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감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많습니다.